어젯밤 LA 정수시설 공사 현장에서 터널이 붕괴돼 당시 작업 중이던 노동자 31명이 지하에 갇히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긴급 구조 작업 끝에 전원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오늘 캘리포니아 벤투라 카운티의 한 농장에서 불법 체류자 단속이 진행되던 중 시위대와 연방 요원들이 충돌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계란값 상승의 원인이 캘리포니아주 때문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기존 지진계보다 1000배 이상 더 정밀한 첨단 지진 관측 기술이 개발돼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법안에 따라 팁과 초과근무 수당에 대한 면세 조치가 본격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변호사요? 미 법조계가 인정한 탁월한 실력. 좋은 변호사 한 명쯤 알고 있어야 한다던데.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 불. 정말 중요한 건데. 초고액 승소는 지금도 계속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름만 들어도 탁 믿음이 가면 좋겠어요. 교통사고 및 각종 상해 리차드 호프만 법률그룹 323-782-860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0일 첫 소식입니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러시아 외무장관과 만나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한 새로운 아이디어들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습니다. 새롭고 다른 접근법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재용 특파원입니다. 아세안 외교장관 회의 참석차 말레이시아를 방문 중인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 회담을 한 뒤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된 새로운 아이디어들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습니다. 어떤 내용인지는 설명하지 않았고 자동적으로 평화로 이끄는 것도 아니라고 말했지만 새롭다는 의미 부여를 했다는 점이 주목됩니다. I think it's a new and a different approach. Again, I wouldn't characterize it as something that guarantees a peace. 루비오 장관은 종전 방식에 대해 진전된 계획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종전 협상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 측의 유연성이 부족한 데 대해 실망했고 또 낙담했다고 전했습니다. The president's been pretty clear. He's disappointed and frustrated that there's not been more flexibility on the Russian side to bring about an end to this conflict. 이런 분위기를 반영해 트럼프 대통령은 휴전에 협조하지 않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비난하면서 우크라이나 측에 무기를 추가로 지원하고 러시아를 제재할 법안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함께 검토해 본 뒤 제재 등 최종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We will see what he says. The president is the guiding hand of these kinds of decisions. 이런 가운데 영국과 프랑스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휴전에 들어가면 곧바로 실행 가능한 전후 안전보장군 계획을 세웠다고 밝혔습니다. 영국과 프랑스가 실제 병력을 파견할 것으로 보이는데 영국 스타머 총리는 연합병력을 지휘할 본부는 파리에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엔 조정지부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공개했습니다. 그러나 푸틴 대통령은 군사작전을 훨씬 더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이어서 유럽의 안전보장군 계획은 물론 미국의 대러시아 제재가 얼마나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는 미지수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재용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8월 1일부터 모든 구리 수입품에 50%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최근 강요 회의에서 예고됐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SNS를 통해 구리 강국을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미국은 사용되는 구리의 절반가량을 중국과 칠레, 일본, 콩고 등에서 수입하고 있습니다. 구리는 전자제품과 배터리, 국방 장비 등에 필수적으로 쓰이는 핵심 자원으로 이번 관세로 관련 제품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LA에서 지하 120m 깊이의 터널이 붕괴됐습니다. 수십 명의 노동자들이 순식간에 갇혔지만 동료들과 함께 무너진 흙더미를 넘어 6마일 넘는 어두운 터널을 걸어나와 모두 극적으로 살아 돌아왔습니다. 당국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이호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깜깜한 지하터널에서 무너진 흙더미를 넘고 노동자들이 걸어 나옵니다. 숨막히는 붕괴 현장 속에서 무려 31명이 기적처럼 살아 돌아온 겁니다.
어젯밤 오후 8시쯤 LA 지역의 정수시설 공사 현장에서 터널이 붕괴돼 당시 작업 중이던 노동자들이 지하 121m 깊이의 터널 안에 gat쳤습니다. Asked the police, please let me through. And my husband's in there, and I just want to know if he's okay. And they said they couldn't give me any information, and they don't have service in the tunnel, so I know I wasn't gonna get a call from them, but. 노동자들이 고립된 터널은 폭 5.5m, 총 길이는 11km에 달하는 대형 산업용 구조물입니다. 붕괴 지점은 입구에서 6마일, 약 9.6km나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But it was a tense situation. Anytime you have a collapse in a tunnel behind you, there was only one way out at that time. It's to come back here to the shaft. So they had to come back and make their way through the damaged section of the tunnel. So yeah, it was very scary.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국은 구조대원 100명을 투입해 구조 작업을 벌였고 노동자들도 서로의 손을 잡고 밀며 끌며 최대 15피트 높이의 흙더미를 기어서 올라왔습니다. 사고 발생 1시간여 만에 터널 차량과 특수 승강기가 동원되면서 모든 노동자들이 무사히 빠져나왔습니다. We also even prepared, and hats off to the incident commanders that were on scene, that we ordered enough resources. Also, we had air resources prepared for any air ambulance rescues. The workers had to climb through debris. They had to make themselves out through, and then rescuers actually came to them to assist them out. I was expecting the worst, quite honestly. Driving there in my car, my heart just sank because I knew that when I actually went past the line, because I came late, I saw the families outside the police line, and they looked like they had the look of impending doom, and it was just so sad to see. 근로자들은 현장에서 건강 상태를 확인받은 뒤 큰 부상 없이 전원 귀가했습니다. 사고 현장은 LA 카운티 위생국의 7억 달러 규모 클리어워터 프로젝트 중 하나로 낡은 하수관을 대신할 터널을 건설 중이었습니다. 당국은 터널 벽체 일부의 구조적 결함이나 집안 문제 등의 원인일 가능성을 두고 현재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MBC 뉴스 이호정입니다. 캘리포니아 벤츄라 카운티에서 이민 단속을 둘러싼 긴장감이 크게 고조되고 있습니다. 공개된 영상에 따르면 오늘 오전 카마리오 지역의 한 재배 농장과 인근 옥스나드 농장에서 이민 세관 단속국 아이스와 국토안보부 요원들이 불법 체류자 단속에 나섰습니다. 라구나 로드에 위치한 농장에는 요원 수십 명이 급습해 단속을 벌이자 주민과 활동가 약 100명이 도로를 점거하고 아이스 버스를 가로막으며 맞섰습니다. 시위대 일부는 농장 내부로 진입을 시도했고 경찰은 시위대를 해산시키기 위해 최루탄과 섬관탕 등 비살상 무기를 사용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과 시위대 간의 충돌이 격화되면서 일부 요원이 다쳤고 현장에서는 격렬한 대치 상황이 항공 영상으로 포착됐습니다. 이번 단속으로 30여 명의 불법 체류자가 체포돼 구금시설로 이송되지만 시위에 참여한 주민들이 추가로 체포됐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민자 지원단체는 잡히느니 숨어 살겠다며 절박한 심정을 전했고 지역사회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규모 추방 계획이 농업 현장을 직접 겨냥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불법 체류자 단속이 2달째 이어지면서 LA 일대에서 체포된 이민자들의 생업 장비가 거리에 방치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LA타임즈에 따르면 불시에 체포되는 이민자가 늘면서 차량과 작업 도구들이 주택가와 공사 현장, 상점 앞 등에 그대로 남겨지고 일부는 유리창이 깨져 도난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아이스크림 수레와 잔디깎기, 푸드트럭, 노점 장비 등이 그대로 버려지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단속으로 버려진 차량과 기계들은 도로와 인도에 방치돼 지역 주민들의 불편과 안전 문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일부 시민단체는 체포된 이민자 가족에게 방치된 물품을 되돌려주고 있으며 경찰은 버려진 물건을 발견할 경우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캘리포니아 주가 계란값 상승의 원인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번 소송에서 연방정부는 캘리포니아주의 3가지 법이 전국 농가의 생산 방식을 제한해 계란 생산량을 줄이고 결국 가격을 올렸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닭장 크기 등 동물 복지 규제를 담은 주민 발의안 2번과 12번, 계란 품질 규제 법안 AB 1437이 문제로 지목됐습니다. 연방정부는 또 계란 생산 기준은 연방법에 따라야 한다며 주정부의 과도한 규제가 위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 측은 SNS에 트럼프 대통령이 또다시 캘리포니아 탓만 한다며 비판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첨단 지진 관측 기술이 개발돼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로렌스 리버모어 국립연구소에 따르면 통신용 광 케이블을 지진 센서로 활용해 지구 지각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하는 인터로게이터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After we plugged this in our experiment, we noticed immediately vehicles drive around city streets. We saw a Caltrain, and then we saw our first earthquake. 이 기술은 광섬유 케이블을 수천 개의 지진계처럼 작동하게 만들어 기존 캘리포니아 전역에 설치된 지진계보다 최대 1000배 더 정밀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지진계는 센서를 땅에 직접 묶거나 구조물을 세워 지표면과 연결하는 방식이지만 자원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센서를 대량 설치하기 어렵고 특히 도심 지역에는 접근 자체가 쉽지 않았습니다. 연구진들은 이 기술이 앞으로 발생할 지진에 대비하고 기존에 알려지지 않았던 단층을 찾아내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한편 이 기술은 10여 년 전 스탠퍼드대에서 처음 개발됐고 현재는 리버모어 국립연구소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실험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4일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BBB 법안에 따라 팁과 초과 근무 수당에 대한 면세 조치가 도입됐습니다.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으로 불리는 이 법안은 트럼프 대통령의 2기 핵심 국정 과제들을 하나로 묶은 포괄적인 감세 법안입니다. 이 법안에 따라 고용주는 2025년 말까지 세금을 계속 원천 징수하며 근로자는 팁 최대 25,000달러, 초과 근무 수당은 최대 12,500달러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실제 세금 감면은 내년 세금 신고 시 환급 형태로 적용되기 때문에 근로자들이 다음 급여에서 즉각적인 세금 감면을 느끼기는 어려울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There's no benefit right now. It's going to be when they file their tax return and then do they meet the criteria? Do they have support? 공제는 올해부터 시작되지만 두 가지 변경 사항은 2028년까지 일시적으로 시행되며 이번 연방법은 개별 주 세금법을 변경하지 않아 주소득세는 팁과 초과근무수당 모두에 계속 적용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한편 예일대학교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미국에서 초과근무수당 보호를 받는 근로자는 약 9,770만 명, 팁을 받는 직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약 400만 명입니다. 이 가운데 팁을 받는 근로자의 60%가 연간 가구당 약 1,800달러의 세금 부담 경감 효과를 누릴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오늘 볼티모어 거리에서 집단 약물 과다 복용 사건이 발생해 10여 명이 병원으로 긴급 이송되는 등 큰 혼란이 벌어졌습니다. 볼티모어 소방국에 따르면 오늘 오전 9시 20분쯤 펜노스 지역 거리에서 다수의 약물 과다 복용 신고가 접수됐고 현장에서는 쓰러져 있는 수십 명이 발견됐습니다. 당국은 25명이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현재 5명은 위독한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We've transported 15 patients, at least 15 patients, to the hospital. 5 of those patients are classified as priority 1 patients, which means those patients are critical. 10 of those patients are priority 2 patients, which are still serious, but of lesser condition. We do continue to find what we suspect are overdose cases in the area. 이번 소동으로 펜실베니아 애비뉴와 놀스 애비뉴 일대 도로가 폐쇄되고 차량 우회가 이어지면서 한동안 교통에 큰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경찰은 약물 최초 유포자와 집단 복용 경위를 밝히기 위해 현장 CCTV를 확인하고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한편 볼티모어시 의회는 약물 중독 근절을 위해 2040년까지 약물 과다 복용 사망자를 40%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24시간 운영되는 약물 대응팀을 구성해 약물 오남용 방지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발령됐던 LA 주요 해변가의 박테리아 주의보가 다시 확대됐습니다. LA 카운티 공중보건국은 박테리아 수치 변화를 반영해 기존 경고가 내려졌던 6곳 중 1곳의 경고를 해제하고 2곳에 대해 새롭게 경고령을 발령했습니다.
이번 박테리아 경고령에 포함된 해변은 댄블로커 카운티 비치, 마리나 델레이 마더스 비치, 토펜가 카운티 비치를 포함해 총 7곳입니다. 당국은 해당 해변에 대한 출입 자제와 물놀이 금지를 당부했으며 특히 어린이와 노약자는 박테리아로 인한 질병에 취약하다고 경고했습니다. 한편 보건당국은 핫라인을 통해 해변 상황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역대급 폭염에 가축 폐사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배가량이 폐사하고 있어서 축산 농가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선영 기자입니다. 기록적인 폭염에 지칠 대로 지친 젖소들. 거친 숨을 몰아쉬더니 결국 바닥에 주저앉고 맙니다. 축산 온도는 37도. 그나마 대형 선풍기와 안개 분무시설을 동원해 간신히 온도를 낮추고 있는 건데 문제는 너무 더워서 소들이 먹이를 먹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예 떼앞볕을 조금이나마 피할 수 있는 그늘 자리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 움직이지도 않습니다. 사료 섭취량 같은 거는 한 30% 정도 줄었고 우유 생산량 같은 거는 15% 정도 줄었습니다. 소들이 먹은 만큼 우유를 생산해내기 때문에 고육지책으로 소들에게 찬물 샤워를 시켜주자 그나마 먹이를 먹습니다. 불과 30분 전만 해도 젖소 3마리만 사료를 먹고 있었는데요. 찬물 샤워를 마치고 시원해지자 제 뒤로 보이는 것처럼 수십 마리가 사료를 먹으러 나왔습니다. 하지만 더위를 이기지 못한 가축들의 집단 폐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원래 예전처럼 보면은 지금 이렇게 더위 때문에 폐사 나는 시기가 아닌데 지금 굉장히 빨리 온 것 같아요. 실제 경기 광명의 낮 기온이 40도를 넘긴 지난 8일 하루에만 전국에서 16만 마리의 가축이 폐사했고 지금까지 폐사한 37만 마리,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배 가까운 가축이 폐사했습니다. 특히 폭염이 계속돼 가축 면역력이 떨어지면 전염병 위험성도 커질 수 있어 축산 농가의 추가 피해도 우려됩니다. MBC 뉴스 이선영입니다. 뉴욕 증시가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브라질에 대해 50%의 관세를 부과했지만 기업들이 내놓은 호재들이 관세 관련 우려를 불식했습니다. 증시 소식입니다. 네, 신영증권입니다. 뉴욕 증시가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다우지수는 0.4% 올랐고요. S&P 500지수와 나스닥 지수도 각각 0.2%, 0.09% 오르며 이틀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브라질에 대해서 50%의 관세를 부과했지만 기업들이 내놓은 호재들이 관세 관련 우려를 불식했습니다. 이날도 엔비디아의 강세가 단연 돋보였는데요. 엔비디아는 0.7% 상승하면서 종가 기준 사상 처음으로 시가총액 4조 달러 고지에 올라섰습니다. 테슬라도 로보택시 서비스 지역을 확대할 것이라는 소식으로 4.7% 상승했습니다. 이 밖에 델타항공이 시장의 예상치를 뛰어넘는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11.9% 급등했습니다. 국제유가는 하락했는데요. 오펙 플러스 국가들의 증산 우려로 서부 텍사스 원유는 2.6% 내린 66달러 선에서 거래됐습니다. 최근 미국 증시가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 데는 연준이 연내에 기준금리를 내릴 것이라는 기대도 한몫하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 기대를 선반영하는 미국의 국채 수익률 동향과 다음 주에 나올 소비자 물가지수 등에 주목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신영증권이었습니다. 에르메스가 제인 버킨을 위해 만든 첫 번째 버킨백이 경매에서 약 130억 원에 낙찰됐습니다. 오리지널 버킨백으로는 물론 전 세계 핸드백 경매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검은 가죽에 장식 하나 없이 심플한 디자인의 핸드백.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긴 이 가방은 에르메스가 제인 버킨을 위해 만든 첫 번째 버킨백입니다. 파리 소더비 경매에서 수수료를 포함해 137억 원에 낙찰되며 세계 핸드백 경매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낙찰자는 일본 사람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영국 런던 태생인 버킨은 22살 때 프랑스로 건너와 가수와 배우로 활동하며 1960년대부터 80년대를 풍미한 프랑스의 아이콘입니다. 경매에 나오는 버킨백은 1985년 에르메스 최고 경영자였던 장 루이 듀마가 버킨과 협업해 특별히 제작한 가방이고요.
당시 버킨은 비행기에서 우연히 주이마를 만나 에르메스엔 일상생활에 필요한 큰 핸드백이 없다고 불평하며 위생봉투에 직접 가방 디자인을 스케치했고요. 이후 이 가방은 버킨의 이름으로 상업화에 성공했습니다. 영국 윈저성의 국빈 만찬장.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케이트 미들턴 왕세자빈과 건배하며 갑작스레 윙크를 보냅니다. 왕세자빈 옆자리에 앉은 마크롱 대통령이 잔을 들어올리는 순간 살짝 눈을 찡긋한 장면은 빠르게 온라인에 확산됐습니다. 일각에선 프랑스식 친근함이라는 반응이 나왔지만 마크롱 대통령이 또 브리지트 여사에게 한 대 맞겠다는 조롱 섞인 반응도 뒤따랐습니다. 앞서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 5월 베트남 순방 도중 전용기에서 내리기 전 브리지트 여사에게 뺨을 밀쳐지는 듯한 장면이 포착되며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백악관 만찬정에서 조지프 보아카이 라이베리아 대통령이 짧은 인사말을 마치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뜻밖의 말을 건넵니다. Well, thank you. It's such good English, such beautiful. Where did you learn to speak so beautifully? Where were you educated? Where? 트럼프 대통령의 질문에 보아카이 대통령은 당황한 듯 웃어 보였고 라이베리아에서 배웠다고 짧게 답했습니다. 라이베리아는 영어를 공식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발언은 아프리카에 대한 편견과 무지를 드러낸 것 아니냐는 비판을 불러왔습니다. 라이베리아 청년운동가는 칭찬이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며 아프리카인을 여전히 교육받지 못한 시골 사람처럼 본다고 꼬집었고요. 외교 관계자들도 영어권 국가의 대통령에게 그런 질문은 무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논란이 일자 백악관은 진심 어린 칭찬이었다고 해명했고요. 라이베리아 외교 당국도 아프리카의 언어 구조를 잘 모를 수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을 이해한다는 취지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어지고 있다. 내 손에서 가능성으로 이어지고 있다. 가능성이 도전으로 이어지고 있다. 도전이 성공으로. 피시비의 능력이 나의 능력으로. 내가 만난 새로운 능력. 피시빌리티 피시비뱅크. 우리는 세대도 다르고 신념과 생각도 다르지만 한 가지는 같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곳 미국에서 함께 살아가는 한인입니다.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서로를 아끼는 따뜻한 공동체. MJ보험은 한인들의 힘을 믿습니다. 언제나 한인 사회와 함께하는 MJ보험. 구속영장이 다시 발부된 윤석열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모두 구치소 안에서 받게 됐습니다. 법원이 영장을 발부한 이후에는 증거인멸의 우려뿐 아니라 윤 전 대통령의 범죄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됐다는 판단도 있었습니다. 이준범 기자입니다. 6시간 40분 동안 진행된 구속신문을 마치고 법원을 나선 윤석열 전 대통령. 오늘 두 번째 구속심사 받으셨는데 심경 어떠신가요? 오늘 직접 말씀하셨나요? 소명은 직접 하셨나요? 서울 구치소에서 대기하던 윤 전 대통령은 어제 새벽 2시 7분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곧바로 수감됐습니다. 구속 취소로 구치소를 나온 지 124일 만입니다.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두 가지 이유를 들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을 결정했습니다. 먼저 영장 범죄 사실을 범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적시해 윤 전 대통령의 범죄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됐다는 판단을 드러냈습니다. 또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밝히면서 그동안 윤 전 대통령이 증거 인멸 시도를 해왔다는 특검 측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제대로 된 국무회의도 없이 비상계엄을 선포해놓고 이를 은폐하려 했으며 수사가 시작되자 거부하며 버티게 들어갔던 윤 전 대통령의 행위들에 문제가 있다고 법원이 또 한 번 판단한 겁니다. 20일에 구속기한을 확보한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 더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직 대통령 신분이라는 걸 고려하겠다면서도 사회 일반 인식이 허용하는 범위 내라는 전제를 달면서 다른 피의자와 차이가 없을 거라는 걸 분명히 했습니다. 특검은 당장 오늘 오후 2시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고 통보했습니다. 앞선 구속 당시 윤 전 대통령은 구치소에서 조사를 거부했고
공수처가 3차례 강제 구인을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습니다. 현직 신분이라 경호처의 간접 경호를 받았던 그때와 달리 이제 구치소 내에는 윤 전 대통령을 위한 별도의 경호 인력은 없습니다. 사상 처음 현직 대통령으로 구속됐던 윤 전 대통령은 파면 이후 전직 신분으로도 구속되면서 2번이나 구치소에 들어가는 또 하나의 불명예 기록을 추가했습니다. MBC 뉴스 이준범입니다. 내란 특검은 수사를 시작한 지 22일 만에 윤 전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했습니다. 이제 남은 기간의 관건은 내란 공범 그리고 외환 혐의에 대한 수사입니다. 구나연 기자입니다. 내란 특검은 현판식도 하지 않고 속전속결로 수사를 개시했습니다. 조은석 특별검사 임명 6일 만인 지난달 18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추가 기소했고 이어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그리고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추가 기소했습니다. 내란 사태 주요 가담자들이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출석 요구 없이 곧바로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초강수를 뒀습니다. 이미 경찰 출석 요구에 3차례 불응한 만큼 이첩받은 사건의 연속성을 고려할 때 이미 체포 사유가 충분하다는 이유였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의 정식 출석 요구는 한 차례도 없었다며 반발했고 법원도 체포영장을 기각했습니다. 하지만 특검은 곧장 출석일을 통보하며 수사 개시 열흘 만에 윤 전 대통령을 공개 소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2차 조사를 두고 윤 전 대통령 측이 수차례 기일 변경을 요구하며 버티기 전략을 구사할 때에도 이렇게 생긴 일주일의 시간 동안 한덕수 전 국무총리,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김주현 전 민정수석, 박종준 전 경호처장과 김성훈 전 차장까지 윤 전 대통령의 혐의를 입증할 관련자들을 줄줄이 불러 조사했습니다. 영장으로 확보할 수 있는 구속기간 20일 안에 특검이 윤 전 대통령을 추가 기소하면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까지 늘어납니다. 사실상 수사기간 내내 특검이 윤 전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해둘 수 있다는 뜻입니다. 김 전 장관과 노 전 사령관의 구속기간도 연장돼 아직 조사가 더딘 외환 혐의 실체 규명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졌습니다. 특검은 또 구속영장 청구서에 공범으로 적시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 강의구 전 실장이나 계엄 직후 안가회동에 참석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올릴 전망입니다. MBC 뉴스 구나연입니다. 구치소에 수감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어제 내란 사건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재판 시작 직전 건강상의 이유를 대며 불출석 사유서를 낸 건데요. 내란 특검은 재판부의 강제 구인 요청과 함께 신속한 재판이 필요하다며 휴정기에도 추가 기일을 지정해달라고 했습니다. 윤상문 기자입니다. 다시 구치소에 머물게 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신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끝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형사재판에는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있지만 건강상의 이유로 못 나오겠다고 통보한 겁니다. 오전 10시 15분에 잡혀있던 재판 시작 직전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탓에 변호인들조차 정확한 내용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본인이 제출한 것인지도 모르겠다면서 교도관을 통해 재판 소환을 시도했든 팩스나 전화로 통지했든 구속된 지 8시간도 안 된 사람에게 재판에 나오라고 하는 게 적법한 소환인지 의문이 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내란 특검 측은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했다며 강제 구인을 적극 고려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고 윤 전 대통령 측은 적법한 소환이 없었다며 불출석은 당연하다고 맞서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일단 윤 전 대통령이 없어도 재판은 할 수 있다며 고동희 전 정보사 계획처장과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에 대한 증인 신문을 예정대로 진행했습니다. 재판에선 재판 날짜 추가 지정을 두고도 특검과 윤 전 대통령 측 간에 공방이 오갔습니다. 특검 측은 신속한 재판 진행이 필요하다며 법원 휴정기에도 추가 공판 기일을 잡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이 재판을 넘겨받는 것 자체가 위헌적이라며 기일을 추가로 잡아달라는 건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지규현 재판장은 특검에서 열심히 하는 건 좋은 거라며 특검 측에 가능한 날짜를 몇 개 달라고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다음 재판은 오는 17일과 24일에 잡혀 있고 이후 법원 여름 휴정기 때문에 8월 11일부터 재판이 재개됐는데 이 사이에도 추가 기일이 잡힐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윤상문입니다.
민주당의 새로운 당 대표를 뽑는 선거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후보에는 정청래 의원과 박찬대 의원 2명이 등록했는데 당원들의 표심이 크게 반영되는 만큼 두 후보 모두 이른바 명심 잡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장슬기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20여일 앞두고 정청래 의원과 박찬대 의원이 당대표에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당사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연 박 의원은 원내대표 시절 이재명 대통령과 이미 손발을 맞춰본 경험이 있다며 검증된 리더십임을 내세웠습니다. 정권 교체를 함께 해낸 실천 파트너입니다. 이제 서로 눈빛만 봐도 오른발을 내디딜지 왼발을 내디딜지 알고 있습니다. 또 대표 발의한 내란 특별법을 통과시켜 내란에 관여한 정당에 국민의 혈세인 국고보조금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역설했습니다. 국힘당이 이 부분을 가지고 폄훼하고 공격하는 것은 역사와 국민 앞에서 가장 부적절한 행동과 처신이 될 것이다. 지역을 돌며 당원들과 만나고 있는 정 의원은 유튜브를 통해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검찰과 언론, 사법개혁을 전광석화처럼 해치우겠다며 강력한 개혁 리더십을 피력했습니다. 통합, 안정, 협치 이런 아름다운 미사 여구는 대통령의 몫으로 대통령의 공으로 돌려드리고 당에서는 개혁 입법을 위해서 끊임없이 싸우고 박 의원이 발의한 내란 특별법에서 한 발 더 나아가 특검 결과에 따라 위헌정당 해산도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내란 동조 혐의가 국민의힘 내부에 있었다는 것이 증명이 되면 저도 우리 당원과 국민들과 함께 국민의힘 정당 해산에 대해서 앞장서 싸우겠습니다. 권리당원 표심 55%와 국민 여론조사 30%가 결과에 반영된 만큼 두 후보자 모두 명심과 선명성 경쟁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민주당은 오는 19일 충청권을 시작으로 하는 5차례의 순회 경선과 3차례의 TV 토론을 통해 내년 8월까지의 잔여 임기를 이어받을 당대표와 최고위원 1명을 선출하게 됩니다. 김민석 총리로 인해 공석이 된 최고위원 자리에는 친명계 황명선 의원이 입후보하면서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 친명계 지도체제가 더욱 공고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장슬기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실력 있는 변호사가 필요하십니까? 60년 역사의 대형 로펌 KMFM 로펌의 최미수 변호사와 함께하세요. 교통사고, 민사법, 형사법, 가정법 등 풍부한 경험과 최고의 실력으로 완벽하게 도와드립니다. 최고의 보상을 책임지는 실력 있는 대형 로펌. 도움이 필요할 때 강한 힘이 되는 변호사. KMFM 로펌 최미수 변호사. 213-427-2350. 이상으로 7월 10일 목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